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과식초와 특정 조합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당뇨약 없이도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당뇨에서 벗어나셨는데 핵심은 바로 공복혈당 관리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관련 인구가 무려 2,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인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뇨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2018년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12% 작고 췌장 기능이 무려 36.6%나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보다 당뇨에 더 쉽게 걸리고 당뇨가 오래되면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리자면 최근 연구에서 공복혈당 몇 포인트 차이가 당뇨 위험을 7.4배까지 차이나게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공복혈당만 잘 관리해도 당뇨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과식초와 함께 사용하면 혈당을 잡는 기적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사과식초와 계피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23%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를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2017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계피 섭취가 공복혈당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특히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식후에 사과식초 12스푼을 물 한 컵에 희석하고 여기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됩니다. 단, 카시아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권합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조합은 사과식초와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커큐민 보충제가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의 당뇨병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9개월간 커큐민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당뇨병으로 진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반면 위약 그룹에서는 16.4%가 당뇨병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과식초와 강황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사과식초 1에서 2스푼을 물에 희석하고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서 식후에 마시는 겁니다. 강황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사과식초와 레몬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 C는 음식 속당이 위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식초의 아세트산과 레몬의 구연산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과식초 1에서 2스푼과 레몬즙 반 개 분량을 물 한 컵에 희석해서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합들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사과식초와 이런 조합들은 신맛에 민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급적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소화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당뇨약 없이 당뇨를 졸업하는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체중 감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만 감량해도 당뇨 졸업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전체 당뇨 환자 중에 비만한 체형이 절반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경우 체중을 10% 정도만 감량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체중 감량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췌장 기능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빠진 췌장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췌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환기 등의 천연물을 포함한 한약 처방을 통해 많은 분들의 췌장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했는데 정상 범위로 회복된 거죠. 최근 들어 유독 피곤하거나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꼭 췌장 기능 회복에 신경 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법은 공복혈당 일기 작성과 3대 원칙 실천입니다. 공복혈당 일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공복혈당을 재고 평소보다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온 경우 어제 있었던 음식, 운동, 수면 등의 어떤 게 달랐는지를 관찰하면서 그 이유를 적는 건데요. 이걸 적다 보면 나의 생활 습관 중 혈당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이고 반대로 낮추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 3에서 4시간 금식입니다. 자기 전에 소화기를 비우고 자야 수면도 깊어지고 다음날 혈당도 안정됩니다. 금식 3에서 4시간 동안 과일 한 조각도 안 되고 견과류 조금도 안 됩니다. 물 외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금식해보세요. 11시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수면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만 자도 인슐린 저항성이 30%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되어 혈당이 올라갑니다.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혈당이 잘 조절되더라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혈당이 높았다가 지금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높았던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합병증 위험이 줄지 않는 거죠. 단순히 혈당 조절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산화, 항염증 치료, 모세혈관 개선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당뇨 3대 합병증인 망막병증, 신증, 말초신경병증 모두 모세혈관 손상과 관련이 깊거든요. 공복혈당이 잘 안 잡히는 이유는 수면, 지방, 스트레스, 간 기능 4가지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해서 혈당을 올립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도 포도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공복혈당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식초 외에 공복혈당을 낮추는 천연식품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이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요리할 때 마늘을 충분히 넣어서 조리하시거나 마늘을 식사할 때 한두 쪽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당뇨는 특정 음식을 한 달, 3달 먹는다고 낫는 질병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적정량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생활 패턴 때문에 너무 늦게 먹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적정량 드시되 간식은 최대한 안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녁 식사 후에 3에서 4시간 정도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 시간을 가져서 소화를 다 시키고 위장을 다 비우고 자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복혈당이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복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후 혈당에 비해서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공복혈당을 쭉 보다 보면 추세가 보입니다. 공복혈당만 잘 관찰하셔도 당화혈색소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사과식초와 계피, 강황, 레몬의 조합이 혈당 조절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 10% 감량만으로도 당뇨 졸업 가능성이 2배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췌장 기능 회복이 가능하고 천연물을 통해 인슐린 분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복혈당 일기와 3대 원칙 금식, 수면, 운동이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만으론 부족하고 항염증 관리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공복혈당 일기를 꼭 써보시면서 사과식초와 이런 조합들을 활용해서 당뇨를 졸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